여러분은 범죄자의 갱생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0년? 20년? 오늘 다룰 사건은 12년의 형기를 끝마친 범인이 13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2016년 한 남자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12년의 형량 중 11년 2개월 무렵 가석방을 받게 된 이 남성의 이름은 후지타 세이지. 그는 2004년 무렵 흉악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었는데요. 과거 그는 금전적으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고민 끝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노려 돈을 훔치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시 그는 후쿠오카시에서 한 여성이 자취하는 집에 침입했지만 우연히 집 주인 여성과 마주치게 되었고 강도를 목격한 집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에 후지타는 도망치는 여성의 등을 흉기로 찌른 후 현금 약 3만엔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도주했는데요. 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이틀 후 후지타는 자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대에 서게 된 그는 당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감옥 생활 11년 2개월 무렵 가석방이 인정되어 2016년 2월 다시금 사회에 풀려나게 되었죠. 한편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히지오카 아야네. 후쿠오카에 살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자연스레 피아노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했었고 어머니의 영향인지 딸인 히지오카 씨 역시도 장래 희망이 유치원 보육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20세 무렵부터 보육교사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이 무척 잘 따르는 선생님이었던 동시에 학부모들에게도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같은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평판이 무척 좋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에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도 있었기에 히지오카 씨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돌려 가석방을 받게 된 후지타는 출소 직후 노숙자 재활시설에 입소해 6월 무렵부터 농가에서 일손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기간 동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담당자와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한편 담당자에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갱생의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태도가 변해갔죠. 노숙자 재활시설의 담당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물론 일하던 농가에서 첫 월급을 받게 되자 다음날 곧장 무단결근을 하고는 외박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지내던 재활시설엔 무단으로 외박하는 경우 퇴소 조치당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후지타가 월급을 들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후쿠오카에서 가장 유명한 활락가인 나카츠였습니다. 그가 당시 월급으로 받은 금액은 10만엔이었는데 그는 이 돈을 하룻밤 만에 전부 유흥에 탕진했죠. 다음날 시설에 돌아온 그는 인내심의 한계라서 나카츠에서 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라며 시설에 다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하면서도 공동생활이 싫다 라는 등의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 기간이 끝나는 전날 농가 일을 그만두었고 시설을 퇴소해 숙식을 제공하는 건설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새 삶을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고작 10일 만에 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그는 PC방 등지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사건 전날인 2016년 10월 14일 당시 피해자인 히지오카 씨는 곧 있을 학예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담당했기에 부모님도 뵙고 피아노 연습도 할 겸 친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저녁을 먹은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인 2016년 10월 15일 이날은 후지타의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고작 13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후지타는 현장 근처의 백엔샵에서 흉기로 쓸 부엌칼을 구매하며 점원에게 이 부엌칼은 야채를 썰면 안 달라붙나요? 라며 웃는 얼굴로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저녁 6시 반 흉기를 품에 숨긴 후지타는 후쿠오카시 미나미쿠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피해자인 히지오카 씨가 살던 곳이었죠. 당시 후지타는 아파트 2층의 베란다 창문을 깬 후 침입했고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히지오카 씨가 집에 귀가했던 것이죠. 갑작스럽게 집주인과 맞닥뜨린 후지타는 도망은커녕 2시간 전에 구매했던 흉기를 들어 히지오카 씨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찔렀습니다. 당시 근처에 살던 주민은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5에서 6회가량 들었고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해 서둘러 비명이 들린 곳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엔 현관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히지오카 씨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후지타는 현장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죠. 병원으로 이송된 히지오카 씨의 상태는 무척 위독했습니다. 히지오카 씨의 부모님은 연락을 받은 후 병원으로 향했고 이때 히지오카 씨는 아주 잠깐이지만 눈을 뜬 후 눈물을 한 방울 흘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한편 경찰은 현장 수사는 물론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얼마 전 출소했던 후지타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개시로부터 6일 후 사건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후지타가 갑자기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는 통화로부터 20분 후 경찰서에 출두해 스스로 체포당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후지타는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별 생각 없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에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고 자수 다음 날인 10월 22일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혼수 상태에 빠졌던 히지오카 씨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한 것이죠. 그녀는 생전 정말로 평판이 좋았기에 그간 그녀가 가르쳤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방문해 조의를 표했고 약혼자였던 남자친구는 영정사진을 보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재판대에 서게 된 후지타는 자신의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했고 검찰 측은 갱생할 가능성은 없다. 다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높다. 라며 무기징역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변호 측은 후지타는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 길을 걷던 중 피해자와 닮은 여성이 자신을 째려본 것에 화가 나서 상처를 입히기 위해 침입했을 뿐이다.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생각은 없으며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죠. 한편 당시 재판엔 피해자의 아버지도 참석했는데요. 그는 가능하다면 딸이 겪은 공포와 고통 이상의 것을 범인이 겪었으면 한다. 다시는 사회에 풀어놓아선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진술 과정에서 범인인 후지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몸싸움 도중 피해자가 저항해서 나이프가 가슴에 꽂혔다.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겠지만 미안한 기분이다. 이후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유족이 사형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획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남은 삶을 걸고 죄를 뉘우쳐야 하며 갱생의 가능성은 낮다. 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변호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의 형이 확정되었죠. 재판 후 피해자의 부모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가석방이었지만 형기가 끝난 후라고 해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나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위험성 유무나 태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는 없는 걸까요? 만약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기를 끝마친 범죄자가 고작 13일 만에 또 범죄를 저질렀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